어디 보시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보피아 투자자만 맡고 있는 이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한 4, 50분? 1시간 동안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아마 두 번 다시 이 자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저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으실 거고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으실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요. 연금이 왜 로보드바이스를 하냐라고 타이틀을 지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예? 고급진 표현이시고요.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하다 안 돼서 하다가 안 돼서요.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잖아요. 작년 연금 수익률은 최하위였습니다. 전 세계 펜션 펀드 중에 넘버 2예요. 대한민국 연금이. 대단한 조직이에요. 결국 하다가 안 돼서요. 그리고 자금이 커졌어요. 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이따 동영상도 보고 해외 사례도 보실 거예요. 해외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사람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손으로 주문 넣죠. 전 세계에서 손으로 주문 넣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스케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에코티 기준, 주식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전 세계 시가총액은 심플하게 7경 보시면 돼요. 1억도 안 세봤는데 7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서프라이즈예요. 43.6%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20% 보시면 되잖아요. 전 세계 국가를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미국이 삼성전자 2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죠? 한국 삼성전자 오르면 삼성전자 빠지잖아요. 그럼 미국 주가 오르면 전 세계 주가 오르고요. 미국 빠지면 계속 줍니다. 그래서 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고요. 늘리다 보니까 걔들하고 플레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춰줘야 보니까 속도에 밀리고 그리고 전 세계는 종목이 7경 중에서 티어 1 그룹에 섞여 있는 전 세계 종목이 79,500개입니다. 대한민국은 코스닥 1333종목, 거래소 901종목이에요. 그 중에 우리나라 최대의 증권사가 커버하는 종목 수가 덱스 300개를 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상장된 지수 중에 KRX 3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230종목, 코스닥 70종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종목을 커버 안 하는 금융기관들이 대한민국 63개 증권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냐고 제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두나무 투자이님은 플랫폼 회사예요. 그리고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콘텐츠 회사입니다. 플랫폼과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상품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 거예요. 로비아 투자자 하면서 콘텐츠가 생성되고 두나무 투자이님에 던지면 거기서 자동으로 주문이 나가게 지금 플랫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플레이어들하고 게임을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콤비네이션을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해외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해외가 시스템으로 트레이딩하고 HFT가 들어오고 로보드바이저가 아니라 고급진 AI로 시작된 게 스타트는 82년이에요. 그게 전 세계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미친 듯이 시작한 게 여러분들이 보실 2002년도 동영상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아직 안 했어요. 안타깝지만 아직 안 했어요. 그럼 해외 동영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doing all this stuff. That's 24 hours a day. We're doing all this stuff automated with electronic algorithms, but there's always human intervention. But the system is always here 24 hours. 이 회사는 투자 방식의 수학적 모델을 도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5초 만에 수만 개 증.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 헤지펀드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사이먼 교수가 하는데 그분이 성과 보수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아요. 44% 받습니다. 성과 보수를. 헤지펀드의 불문율이죠. 220. 선지보수 2%, 성과 보수 20%. 그 양반이 수학이에요. 근데 2015년도에 인천에 왔습니다. 저도 미팅을 했었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오판이다. 자기는 은퇴한다고 그래요. Why? 이 역량은 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량은 물리학의 역량이다 인정하고 떠났어요. 물론 이 회사도 지금 수학적 모델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5초에 수만 종목을 주문을 했대요. 이걸 거래하는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 It can do it across thousands of securities at the same time and can do it across thousands of orders at the same time. So you don't see a lot of screaming and shouting because the computers are doing a lot of the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장중에 이제 직접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실 거예요. 보이시죠? 호가상으로는 저렇게 움직이죠. 차트는 어떻게 움직여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들어와 있습니다. 법이 2015년에 바뀌었고요. 해외 사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영화 월스트리트 2 보셨죠?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배경이 됐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거래정보 처리량이 가장 많은 나이트 캐피탈 플로어예요. 그 영화를 찍었던 장소거든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한번 시대로 보시죠. 진입했다. 연간 거래량으로 볼 때 나이트 캐피탈 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거래 업체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업적은 장래의 트레이더들이 아닌 바로 이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공이다. We actually process over 9%. 방금 몇 명 보셨어요? 구속에? 3명 보셨죠? 밖에 700명 있거든요. 3명에서 몇 프로 처리를 한다고요? 몇 프로 처리한다고요? 네. 나머지 700명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공. The order flow that comes into this firm. The reason that we're in the corner is by design. We don't need to be in the middle of trading discussions. We're not dependent on what's going on with institutional trading. We are not creating trading strategies. They are created by the quantitative mathematicians that have found the strategies that we're presently watching and risk managing. 유선이네. 주식거래 결정은 모두 사람에 의해서. 저게 서버식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버식이에요. 저기에 투자되는 규모가 100억 단위, 1000억 단위가 아니에요. 조 단위로 해외는 투입을 하거든요. 실제. 처리됐지만 나이트 캐피탈 그룹에서는 이 기계실의 기계들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 2002년 나이트 들으셨죠? 2002년입니다. 2002년이에요. 17년 전입니다. 저는 인간의 뇌를 대신해 거래 결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컴퓨터가 주식의 매수나 매도 같은 거래를 자동으로 하도록 만든 것으로 이는 컴퓨터가 사람 대신 장기를 두는 방식과 같은 이치. 2, 3년 전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2, 3년 전에.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AI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I가 탄생이 된 게 1956년입니다. 1956년이에요. 최근이 아니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전 세계는 AI 50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여의도에서 주식운용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막 미친 듯이 여의도에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피드백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었어요. Avian Influenza였어요. 조주독감. 이세돌 이벤트 터졌을 때 황당했죠. 전임 대통령께서 지고 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정부가 총동원해서 300억 지원할 때 AI를 긴급 완성시켜. 그게 우리나라 현재 파이낸스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And certainly after 2005, we started picking up a lot of market share and we started making a lot more money. So once you got past 2005 into 2006 and 7, we knew we were right because the results proved it. 머지않아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기업 간의 경쟁은 누가 우수한 트레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막강한 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이 다큐를 제작한 게 중국의 CCTV입니다. 2008년도에 모기지 시각을 경험하고 중국이 금융 굴기를 이루기 위해서 CCTV에서 전 세계 주요 헤지펀드 회사들을 투어하면서 강제로 거의 서버실을 촬영해서 강제로 하다시피 해서 긴급하게 만든 10부작이에요. 그런데 걔들도 2009년도에 결론이 뭐였어요? 멀지 않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중국도 예언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2009년도 기준으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위키백과 찾아보시면 HFT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번역하기가 참 난감한데 한국은 초단타면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2009년도 기준으로 미국 거래량의 73%가 HFT예요. 근데 HFT를 거래하는 회사 수는 2%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미니멈 80%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10년 전이기 때문에. 많이 거래될 때 90%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 정도 하면 대부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하냐는 거죠. 누굴 믿고 하냐는 거죠. 대형 증권사가 커버리지 기껏해야 2, 300 정도. 해외 드라이브 걸어서 해외를 하고 있는데 그 증권사 해외 정도 커버리지 50개도 안 되고. 그럼 우리는 누굴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안 터지는 금융사고가 한국에서만 계속 터지냐는 거죠. 기사도 보고 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냐 그러면 연금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로보피아 투자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보피아 투자자면 로보피아가 결국에는 로보타하고 유토피아를 합쳐는 거거든요. 로보타는 찾아보면 나오시겠지만 어원이 체코어입니다. 체코어고 로보타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래서 노예 같은 기계,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유토피아, 여러분들이 투자를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서포트 해준다는 게 로보피아 투자자문 철학이에요. 그리고 밴드 들어가 보시면 로보피아 투자자문 찾으시면 돼요. 거기 자료를 제가 매일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해석하시는 방법, 그리고 두나무 투자인과 로보피아가 콜라보 됐을 때 여러분이 상품에 가입하시는 방법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입 안 하시고 나는 체질상 누구한테 하는 거 싫어. 난 직접 하는 게 체질이 맞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필터링을 다 시켜준 정보를 드릴 거예요. 매일. 자료를 드리는데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샘플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띄워놓은 거는 제가 쓰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쓰는 시스템이고 대륙별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 아시아 분명하죠.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쓰러지죠. 유럽이 재밌어요.
메이저들이 GDP 순위거든요. 메이저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도 뭐 나이지리아 빼고 대부분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지금 굉장히 크게 생기고 있어요. 지금 로피아 투자자문에 애널리스트가 한 명 있거든요. 이름이 로피예요. 걔 커버리지 종목 수가 한 5천 종목 됩니다. 5천 종목.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부동산 분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 아파트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 거예요. 시간 되시면 실제 파일로 보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륙별로 전체를 다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다 들어가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같이 쓰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엑셀 버전으로 화면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죠. 접근 쉽게 국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1600조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합해서 그 중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5%, 그러니까 13%가 안 돼요. 13%가 안 되는데 정말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거래대금을 보시면 전체 거래대금만 가끔 보셨지 거래소 코스닥 거래대금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은 흔치가 않더라고요. 시가총액은 13%가 안 되는데 거래대금은 얘가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50%를 넘어서 60%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로피라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코스닥 150이니까 코스닥에 150 종목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얘를 계산을 해요. 얘가. 아까 그 시스템처럼 계산을 해서 심플하게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잡아줘요. 밴드 들어가 보시면 가입하시면 제가 설명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KX 300하고 코스닥 150을 제가 올려요. 화면을 뭘 올리냐 그러면 이걸 올리거든요. 이걸 올립니다. 올리면 사진 안 찍어줘도 매일 보실 수 있으니까 얘는 찍어놓으면 점수가 고정되는데 오늘이나 내일부터 보시면 점수가 계속 바뀌니까요. 이게 실시간 데이터는 저도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실시간으로. 그럼 종가로는 제가 드리면 되잖아요. 종가를 무료니까. 그러면 돌리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선물 끝나는 게 3시 45분이잖아요. 그럼 한 500종목 돌리는데 한 2분이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4시 전에 이게 올라가요. 밴드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60점 이상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60점 이상은 얘가 점수가 빨간색으로 나타나요. 글씨가. 근데 바탕이 노란색이다. 뭘 의미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D가 있고 D-1 있죠. 오늘이 16일이죠. 16일 점수하고 15일 점수예요. 점수가 올라갔거나 같으면 바탕이 노란색이에요. 그건 뭐죠? 빨간색 중에서 바탕이 노란 거. 멀리서 봤을 때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든 레포트 찾아보시든 한번 쭉 보시고 다음날 보시고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이야기 드리면 얘는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마이너스 40점 이하로 갔는데 저점 매수를 하신다고 들어가신다. 다음날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한 일주일을 가지고 계셨다. 정말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실제 한번 보죠. 로피아 투자자분은 사람을 살리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같이 코어하고 같이 투자하자는 게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안 되는 방향을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앞에 한번 보시면요. 이 파일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을 얘가 다 계산을 해요. 그럼 일간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좋네요.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점수가 높은 거 빨간색은 대체로 좋아요.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디센딩 되거든요. 역수로 나오는데, GS 홈쇼핑. 좋은 회사죠. 뭐 NLS 말 믿고 다음 분기 어닝 좋아진다. 인터넷 구매가 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 이야기 듣고 한 30% 손실나면 가슴 아파요. 예? 가슴 아픕니다. 절대 마이너스 나는 종목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왜 한국이 빅데이터 분석이나 알고리즘이나 AI에 취약하냐? 일어나죠. 안 했으니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전 세계 40년 동안 대규모 투자는 20년 동안 진행됐던 걸 한국이 갑자기 따라가서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혼자 99년도부터 혼자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99년도부터 혼자 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하면서. 자 보시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왜? 사람이라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의사결정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오른쪽이 오는데 그림의 영역이에요. 왼쪽이 좌뇌인데 숫자의 영역이에요. 얘 두 개를 연결해서 사고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고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어디죠? 해마. 그래서 해마가 좌뇌와 우뇌 연결돼서 가운데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람이에요.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감각을 총동원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죠. 카드라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카드라로 투자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감각기관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5감이니까 5개겠죠. 자 보세요. 피고 설명드릴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일단 모니터에서 보이니까 쑥 지나가실 때가 모니터가 싹 붙었는데 부드러워요. 롱 하실 거예요. 촉각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죠. 당연하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후각. 이분께서는 삼성전자 모니터를 떼놓고 지나간다 구린내가 나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금융 쪽에 들어오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전화 투자를 할 때 쓸 수 있는 감각기관은 딱 두 개예요. 전 세계는 시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고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죠? 누가 막 사장단에서 막 이거 어쩌고 그래요. 스탑. 그래서 해봤어. 그 누가 이야기해서 아니 들은 거 말고 네가 직접 해봤냐고. 안 해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어디서 들었잖아요. 카드나 통신이 있잖아요. 전 세계는 자기가 직접 돈을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직접 확인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애널리스트한테 듣고 친구한테 듣고 사돈의 8촌에 듣고 모르는 수라고 빠지면 전화해서 따지고 제가 주식운용본부장, 채권운용본부장을 다 했지만 아침에 운용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참 갑갑해요. 팀장님들하고 매니저들 앉아있는데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러더랍니다. 저러더랍니다. 아니 됐고 이 생각은 모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아니 이 생각은 그래서 오늘 팔 거야 살 거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차 판단을 귀로 듣고 했을 때 해마가 결론이 나면 대내피지로 던져버리면 해마가 안 들고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올 때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작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하루 상가 쳤어요. 다음 한가 또 한가 전화해보세요.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구조적으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내가 맞고 틀리고 아닌 거예요. 그 구조를 전 세계가 80년대 파악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했냐 그러면 알렉스 패러독스라고 역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죠.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 명의 A가 확률이 80%의 확률로 4,000원 번대요. 너무 쪼잔해지나요? 4,000원 번대요. 그럼 B는 확률적으로 100%인데 3,000원을 벌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 드세요 그랬더니 80%가 이걸 선택하겠대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안 진다는 거예요. 일단 챙기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손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비상해요. 회사가 한 2천억 터졌어요. 딱 봤는데 4천억 터질 확률이 80%인데 3천억 터질 확률은 100%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여기서 끊어야죠. 근데 그 선택은 아까 20%가 8%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왜? 통계적으로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안고 죽더라는 거죠. 먹을 때는 2, 3% 먹고 팔고 빠질 때는 10% 터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2002년도에 경제학계가 뒤집어집니다. Why?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심리학자가 통계분석을 보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학문이 행동 경제학이 탄생을 해요. 근데 이거 통계로 손 드세요 하는 거를 이 양반이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카르만 교수가 계산을 했는데 수익률과 효용을 봤더니 수익이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 체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손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손실은. 얘도 빠졌다가 체감을 하는데 충격적인 거 훅 빠지고 나서 체감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분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2.25가 나온 거예요. 뭐죠? 5%번 사람은 10% 터지기 전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80년대 초반에 나온 행동 경제학이 노벨 경제학상으로 이어지는데 2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애들은 80년대 초반에 전산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40년 전에 플레이가 처음 시작된 게 인간의 측면의 약점을 받아들이거든요. 한국 아이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랑 투자를 하는데 과연 밸류냐 프라이스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기에 색깔이나 사이즈로 봐서 프라이스냐고. 왜 프라이스냐는 거예요. 자, 계산해보죠. 펀더멘탈이 있고 가격이 있다고 치죠. 여기서는 논쟁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사모님이 주식을 샀어요. 다음날 어닝이 급등해져요. 한 번 더 샀는데 어닝이 또 급등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팔 수도 없잖아요. 다음부터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뭐죠? IMF 때 차트 펀드 매니저들 출근해서 하한가 주문을 누가 빨아야 되느냐? 왜? 하한가 가격 수량 단가가 있잖아요. 체계 순위가. 멍청한 매니저는 10만 주 하한가 주문 넣고 저 같은 새끼 이제 백링 쳐서 1,000주씩 10만 주 넣는 거예요. 그럼 하한가 체계 제 것만 되거든요. 그런 거죠. 나라는 망가지지 가격은 계속 빠지지. 여기서 싸울 게 없잖아요. 논쟁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근데 문제가 어디냐는 거예요. 미치죠. 홀짝이죠. 홀짝. 2, 4분면 4, 4분면 투자를 생각하셨다 그러면 평생 고민하셔야 돼요.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2, 3을 하셔야죠. 아파트는 더 비싸요. 주식처럼 뭐 1, 2억 하고 몇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이거. 아파트 살 때 절대 안 하시죠. 물어보고 가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얘는 두 번 배팅을 할게요. 얘는 샀는데 가격이 빠졌어요. 왜? 어닝이 올라서. 이상하죠? 어닝이 올랐는데 왜 가격이 왜 빠지지? 바보들. 나만 아는구나.
그 다음에 가격이 빠지니까 또 사요. 기분이 나쁠까요? 불안할까요? 멘붕 와요, 멘붕. 그럼 여기는 안 보시죠. 어닝이 안 좋아졌는데 잘못 보고 샀어요. 저까지 모르네요. 기분이 좋아요. 살 게 없어요. 하나 더 샀는데 다음 어닝 또 빠져. 급등하네요. 이거 어떻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Why? 이게 전 세계에서 사전, 40년 전 사전, 이거를 밸류 타이밍이라고 해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 어닝이 오르는데 가격이 빠지고 있었어요. 어닝이 오르는 폭이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커브를 그린다 그러면 어닝이 쭉 가다가 오르는 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가 급락이 와버린 거예요. 얘는 뭐죠? 어닝이 계속 나빠지는 폭이 줄다가 여기서 가격이 먼저 튀어서 이제 상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결론이 어떻게 나 있어요? 펀더멘탈과 가격이 충분히 날 때는 현명한 사람은 안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격의 비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아까 망한 회사 있잖아요. 망한 회사. 5초에 수만 종목 주문 넣는데 지구상에 9만 5천 개가 있는데 5천 개를 수만 종목을 5초 만에 내는 회사가 어닝을 볼까요? GDP를 볼까요? 그런 일은 글로벌 베이스한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식이에요. 이게 구조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뒤에 거는 있는데 이건 스킵하고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 자금이 커지거나 아니면 파트너하고 경쟁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뭘 써야 되죠? 무기를 바꿔야 돼요. 저기서 당금 들고 나올 때 총 쏘면 되잖아. 저기서 총 들고 나올 때 대포 쏘면 되잖아. 무기를 바꿔야 돼요. 무기를.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플랫폼을 바꾸고 컨텐츠를 바꿔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